안녕하세요.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된 EBS 다큐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요. 영상은 뭐였냐면 2018년경 EBS에서 방영되었던 다큐 시선 퇴사하고 오겠습니다의 일부 영상이 업로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썸네일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계획도 대책도 없이 사표 내는 요즘 청년들 이렇게 돼 있고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목은 살기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였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조기 퇴사를 했던 분들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인생은 짧다, 행복하게 사세요,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희 채널에는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사는 2030이 아주 다수 포진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해당 영상에서는요, 대졸 신입사원 중 약 30%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라는 영상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고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전체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몇 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한 케이스도 있었고 몇 년 근무하다 퇴사를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뭐냐? 연봉, 워라밸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제일 컸고요. 업무에 대한 불만족이나 적성에 안 맞는 경우, 그리고 상사나 사람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은 누구나 원하는 직장이죠. 안정적이면서 높은 연봉, 그리고 회사 복지도 좋고 또 사회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 퇴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힘들게 입사해놓고도 금방 퇴사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만둔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사실 크게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프리랜서 같은 생활, 세 번째는 이직 준비일 거예요. 물론 간혹 유학이나 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교수의 꿈을 꾸고 유학을 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직장인 생활 하다가.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퇴사의 본질은 결국에 소득의 끊김, 인생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에요. 근데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제 공과금도 있고 의식주를 해결하기엔 비용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영상에서는 드러나진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자취를 하면서 밥을 해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거죠. 사실 20대 또는 30대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가장 핵심은 생계적 문제잖아요.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 세상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물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듯이 고통스럽다면 그만두는 게 맞죠. 무엇이든 죽는 것보단 살아있는 게 무조건 나으니까. 근데 살아있으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의무로. 의식주 생활 유지를 하던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고, 사실 이런 고통도 너무나 상대적이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고통이 어떤 사람은 거의 죽기 전에 고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받았다가 만약에 퇴사를 해서 고통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 등 가족이 그렇고, 더 나아간다면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낸 소득으로 복지를 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죠. 주로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 소득 생활을 못해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거나 많은 돈을 세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부자들의 희생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활보조도 지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퇴사 영상들을 제가 오늘 보면서 조금 사실 생각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퇴사 영상, 아까 이런 다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위로와 공감을 주긴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퇴사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을 찾아나가는 멋진 청년들로 묘사를 많이 해요. 굉장히 훌륭한 걸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제가 늘 이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성실히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멋지다는 영상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충실하지 않은가요? 저는 훨씬 더 충실한 멋진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실히 묵묵하게 일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젊은 세대에 대한 영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 매체에서는 자유를 추구하고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퇴사 관련 영상도 좀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나 이런 다큐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상황들이 다른데 이걸 보고 또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조용히 열심히 살고 있는 1인분하는 20대나 30대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영상들도 좀 있었으면 하고, 제 오늘 영상은 사실 그런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퇴사하고 자율성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도 조명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원래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퇴사 후 상황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퇴사 후에 벌어질 삶은 낭만적이고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신의 생존 문제나 미래에 대한 문제가 직결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 교육 소설 중에 모래밭 아이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중학생인 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는 거는 무섭고 어려운 일이다. 뭐 이런 대사였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주류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보다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으시다면은 당연히 퇴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고 추천하는데, 회사라는 외피가 없어졌을 때의 사회는 춥고 냉혹하고요. 20대 때는 저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겠지만, 만약에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30대 40대가 됐다고 치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는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는 세상은 항상 만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올 거라면 회사 때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고, 현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그냥 단순히 힘드네 정도의 생각으로 회사를 나오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회사 다니는 게 죽을 것 같은 분들이면은 아마 주로 이런 걸 거예요. 조직에 대한 불만족, 인간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로 상사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많겠죠. 아니면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또 업무가 적성이 안 맞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지금 노인이 되신 60대, 70대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유로 직장을 때려친 분들은 항상 있었고 꽤 많았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극심한 빈곤으로 추락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인생 한 번 사는데 내가 저런 놈 이야기를 듣고 저런 사람한테 꾸지람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율성을 추구할 때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만약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사실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고통을 완전히 받지 않으려면은 아주 특수한 일을 하거나 집에서 노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이 퇴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쭉 나열하고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시긴 했는데, 사실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영상의 핵심은 뭐였냐면 청년 개인의 탓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누구의 탓을 할 건 아니죠.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개인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회사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퇴사 이야기를 보다 보면 보통 직장인의 관점에서 많이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룬 영상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감을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단순히 직장인일 때는 저도 사실 그러긴 했어요. 사장이 무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의 입장과 단순히 밑에 있는 사원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관리자와 또 사장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밑에서 보면 아니 사장놈이 맨날 대단하지도 않고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놀면서 직원을 부리고 돈을 쉽게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만큼 큰 리스크와 법적 책임 등을 안고 돈을 투자를 했고 시작을 했고 이거를 일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신의 돈을 투여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원 입장에서는 나와 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20대 때 고민해야 될 직장 및 직업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20대 30대 때는 많이 고민을 하니까. 근데 조기 퇴사율이 높아지는 데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도 봐요. 물론 언론의 조기 퇴사는 청년의 탓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문제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희망을 가질 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직장이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양질의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이거는 사실 비교의 문제죠.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에 굶어 죽게 돈을 주는 직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문제인데, 세상에는 자기 입맛에 맞고 높은 소득도 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드물고 결국에 사람은 선택에 달려있고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완벽한 직업이나 직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했던 게 직업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고를 거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썼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고를수록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니까. 저는 직업을 6가지 요소로 판단을 해요. 연봉, 사회적 인정, 안정성, 커리어 성장 가능성, 자율성, 근무 강도. 근무 강도는 뭐 워라밸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쪽이었고 안정성 추구 쪽과는 달라서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안정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전문직을 고르게 된 거였거든요. 실제 이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시간이나 이런 게 회사원보다 더 없어요. 그래서 근무 강도도 높고 이런 6가지 요소로 한번 판단을 해보다 보면은 모든 걸 갖춘 직장과 직업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일단 많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 최대한으로 경험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6가지 판단 요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0점부터 5점까지로 각 요소를 판단해요. 그리고 표로 만들어서 총점을 매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깊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자기성찰 지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두시는데 예를 들면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분이다. 그러면 안정성에서 점수를 매기고 가중치를 둬서 2배를 부여한다거나 해서 총점을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기준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사회적 인정의 경우에는 보통 명예나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직업들인데 가령 예를 들어보면요. 월 500만 원 버는 대학 교수가 있고 월 2천만 원 버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직업이 아마도 대학 교수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 인정이나 명예를 훨씬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면은 돈은 훨씬 적게 벌지만 4분의 1밖에 못 벌지만 대학 교수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중요한지 직업에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6가지 중에 완전히 0점, 그러니까 최악에 해당할 때 내가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것 아니면 가장 상처가 되는 상황 이거를 골라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 300번은 직장과 500번은 직장인데 300을 벌어도 힘들 것 같지 않다 하면 이 직업의 평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보고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이걸 고민해보는 게 되게 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6가지 요소도 최악의 순간을 생각해서 가중치를 한번 더 보시면은 훨씬 더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직업을 막 골랐는데 내가 역량이 안 돼서 그 직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고르는 최선의 선택지를 고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걸로 만족이 안 되면 노력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조금 하면은 인생을 장기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이직 여부를 고민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인생에서 사실 핵심적인 순간이라는 게 20대 초반에 그전에는 대학교나 학업과 관련된 선택들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직업 선택 그 다음이 배우자 선택 이렇게 시기에 따라 나눠지는데 저는 이 3가지를 인생의 핵심 순간으로 보거든요. 이 3가지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런 데 쓰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전 단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할수록 효과가 훨씬 크고 20대 초반에 좋은 선택을 할수록 인생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기 퇴사, 20대, 30대 조기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퇴사라는 거의 본질이 사실은 소득의 끊김과 또 자신의 어떤 삶의 중요도에 대한 고민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퇴사 고민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치열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